예,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인문학부에 있는 김효민입니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시민참여형 원자력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라고 붙여보았고요. 사용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과 관련된 인근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왼쪽은 2003년 부안 방패장 유치 반대 촛불 집회에 나선 부안 주민들이고, 오른쪽은 2004년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 유치 찬성 집회에 나섰던 경주 시민들 모습입니다. 이 두 사진만 제가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보여주면은요, 흔히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 탄핵 탈기 정치 문제구나. 그리고 영남권과 호남권이 정치 성향이 다르구나.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역 사회를 마치 한 지역이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모노레이어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고요. 근데 그 별로 악이 없는 그냥 흔한 그 시선이 원자력 문제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막는 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두 사진으로 제가 발표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복잡하냐. 선행 연구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김경신과 윤순진의 2014년 연구만 보시더라도 작은 지역인 이제 경주시와 부안군 내에서도 방패장과 관련된 의견이 굉장히 크게 갈리는 것을 표가 보여줍니다. 이 조사 시점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였었는데요. 2011년 3월. 경주의 중저준위 방패장이 실제 입지에 있는 양북면, 양남면, 간포, 흔히 동경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원자력 관련 시설을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위험하다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7점 척도 스케일에서 5.05라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위험 수용 가능성도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토암산을 딱 넘어가서 경주 시내권이 되면은 위험 인식도 낮고 위험 수용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제가 보여드릴 제 2020년, 2021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 경향이 반대로 뒤집혀서 나타나긴 합니다. 어쨌거나 작은 경주시 안에서도 의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선행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사진에서 보셨던 격렬한 반핵 시위가 일어났었던 지역인 부안에서도 부안 시내하고 위도를 나눠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또 이제 경주하고 반대로 시설 유치가 실제로 논의되었던 지역인 위도, 배 타고 저희 가야 되는 위도에서는 위험 수용 가능성이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꽤 높고요. 부안이라도 이제 군청 주변, 부안 다운타운에서는 수용 가능성이 낮게 나타납니다. 지역이라는 것이 이 표의 포인트는 원자력 위험 인식의 문제에서 그렇게 납작하고 호모지니어스한 시공간이 아니다. 영남이다, 호남이다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간을, 지역을 어떻게 좀 더 원자력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3차년도에 수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저로서도 이제 울산과 경주 지역 사회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이제 연구 질문을 생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설문의 질문이나 선택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다양한 지역사회 관계자들, 울산, 경주,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2020년에 진행되었던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의 관계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도 하고 문헌조사도 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기존의 공론화 관련 혹은 원자력 거버넌스 관련 학술적 연구, 정책적 연구들이 많은데 그 선행 연구들이 의외로 거의 건드리지 않고 놔둔 연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는 제가 이제 곧 설명드릴 텐데 네. 그 연구 문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에 2020년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적 절차가 놓여있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제 연구 질문과 설문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듯이 이제 한국에서 방패장의 선정, 위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정권을 막론하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조건도 명백하죠. 사용 후 해결료를 그저 원자력 발전소 안에 계속 쌓아둘 수는 없다. 이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짓긴 지어야 되는데 어디에 짓느냐. 이거는 이제 사회 갈등이다. 그래서 이제 백지화, 반발, 사업 포기로 가득한 방패장 선정의 역사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탑다운 방식은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사회 갈등을 빚는다는 공감대는 계속 확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상당히 꾸준한 변화,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변화를 거쳐서 제도화된 원자력 거버넌스 방식이 바로 이른바 공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넓게 보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여론 형성되는 모든 과정이 다 공론화지만 정책 용어로서의 공론화는 물론 일정한 절차와 범위를 가진 것인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는 이명박 행정부 시기에 이미 출범을 했었고 박근혜 행정부 시기에는 22개월에 걸쳐서 실제로 진행이 되었고 최종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관련 시설의 부지 선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언을 안 했고요. 사용 해결료 관리 원칙이라든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로드맵만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행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것이 이제 당면한 구체적인 사안, 즉 경주 월성 사이트의 사용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서 더 오랫동안 건설하게 할지 그러지 않을지 여부를 이제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앞서서 이제 시민참여단을 학습시키고 수기하도록 하고 토론하도록 하고 또 여론조사까지 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이 이른바 재검토위원회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행정부고 작년이죠. 이 2020년 공론화는 전국 단위 공론화가 있었고 또 지역 단위 공론화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경주 시민 145명으로 구성되었던 지역 시민 참여단은 사용 해결료의 임시 저장 시설, 즉 맥스터의 추가 건설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로 찬성 의견을 내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 설문조사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고요. 이분들은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뽑았습니다. 수도권 주민, 울산 주민, 울산은 또 북구 주민, 북구 외 주민으로 세분화를 했고요. 동경주 주민, 또 이제 경주 시내권 주민. 그래서 총 420명입니다. 이 설문조사 설계하면서 제가 선행연구조사도 했고 또 다양한 지역 관계자도 만났고 재검토의 전현직 위원들 대상으로 인터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이거였어요. 제가 떠올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네. 근데 이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크게 정교하게 주의를 기울인 선행 연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사용 해결료 최종 처분 시설 없다. 이게 문제다라는 말을 살면서 한두 번 들어는 보겠지만 그렇게 케어하지 않죠, 사실. 근데 공론화는 어쨌거나 신고리 오리코의 공론화도 그렇고 2020년 경주 공론화도 그렇고요. 평범한 사람들을 뽑는 장치란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을 인구 비례 고려해서 선발을 해서 이분들이 물론 최대한 열심히 학습하시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몇 주 정도에 걸쳐서 학습하고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 제도적 장치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알고 있나. 평범하다고 해서 절대 알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납작하고 평면적인 시공간에 살고 있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들은 뭘 모르는지 혹은 모른다고 말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being indifferent인지 정말 아니면 조금 다른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거나 일단 현재로서는 잘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문제에서 정보를 얻을 권리, the right to be informed와 결정을 할 권리, the right to make a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부여하는 이 제도, 공론화라는 제도의 운영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 갈등 조정 장치로서 기능을 할지 이 문제를 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맥스터를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모른다라고 합니다. 네, 예외가 있죠. 동경주 그리고 이제 경주 시내. 그래서 인구 비례로 시민 참여단을 만약에 모으면은 신고리 때처럼요. 그러면 경주 지역 시민들은 수적으로만 소수인 게 아니라 이분들은 컬처럴하게도 마이너리티예요. 기술 문화적으로 다른 시민입니다. 한국 안에서. 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소수죠. 네. 이 소수하고 이제 다수가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설문조사 결과가 또 흥미로웠는데요. 다수의 응답자는 제 420명 중에서 맥스터라니 내가 처음 들어봤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아주 간략한 설명 자료를 이렇게 박스로 드렸거든요. 4-5줄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맥스터가 무엇이다 아주 드라이하게 테크니컬하게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공평하게 이제 찬핵 진영에서 제기됐고 탈핵 진영에서 제기됐다. 그 정도로 간략한 정보를 드렸더니
이 설문 대상자들이 이걸 읽고서 아, 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그냥 모르지 않아. 의견이 있어. 라고 대답한 분이 87.6%입니다. 처음 들어봤다고 했는데. 예. 근데 의견이 있대요. 사람들은 약간만 알아도 당신 의견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다고 답합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맥스 추가 건설에 대해서 추가 건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바 원만한 정상 분포 곡선이 나오죠. 그리고 찬성이 조금 높습니다. 정확하게 신골입니다. 네. 원만한데 찬성이 약간 높게 나옵니다.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나는 극단적인 의견을 표출할 만큼 잘 알지는 못해. 그러나 내 의사를 표명해 보겠어. 라고 하면 많은 사람을 뽑으면 이렇게 되기가 쉽죠. 자, 그러했을 때 제가 이 응답자들을 지역별로 한번 세분화를 해봤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매우 뚜렷합니다. 맥스터로부터 실제로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죠. 동경주. 예. 여기서는 다수가 찬성합니다. 맥스터 추가 건설해야 된다. 예. 그런데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곳은 예. 울산 북구하고 보시듯이 경주 시내입니다. 인근 지역 그리고 이 실제 입지한 지역 그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고요. 멀리 떨어진 곳 수도권은 어떤가? 모릅니다. 모르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맥스터에 대해서 방금 읽어본 게 내가 가진 정보의 정보지만 그래도 또 찬성한다라고도 또 한다는 거죠. 일단은 지워야 되겠다. 찬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것도 이제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는 뭐 물론 진짜 안전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소셜 퍼셉션을 알아보는 거죠. 역시 입지 지역인 이제 동경주 지역에서는 50%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안전한 것이다. 내 생각에 안전하다. 네. 그런데 인근 지역 보시면은 아니 안전하지 않아. 네. 울산 북구하고 그 다음에 경주 시내 요 그룹과 동경주 그룹의 의견 차이가 역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도권 보시면 모르겠다. 중립입니다. 보상 정책에 대한 퍼셉션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동경주 뭐 비등비등하기는 한데 보상 정책 적절하게 잘 돼 있다. 나는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하고 울산 북구는 그 다음에 경주 시내는 아니야 영 나빠. 이 원자력 기술이라고 하는 거 안전하지만 않을 뿐 아니라 보상 정책도 나쁘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모르거나 중립입니다. 왔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맥스터 추가 건설 당신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필요하다고 보시느냐. 이게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모든 지역에서 그동안 계속 맥스터 추가 건설과 관련해서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었던 이 울산 북구에서도 필요하다 응답자가 과반이 넘고 심지어 경주 다운타운 지역에서도 필요하다가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모르겠어 중립이야 했었던 수도권 거의 동경주에 맞먹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킨 지어야지. 필요하지. 자, 이 정도인데요. 이상의 설문 분석 결과를 볼 때 다음의 사항들을 지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설 입지 지역, 동경주, 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시설 이른바 인근 지역, around, 울산 북구하고 경주 시내권은 제가 보여드린 모든 항목에서 굉장히 큰 의견 차이를 컨시스턴트하게 드러냈습니다. 인접국가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수가 모른다, 중립이다, 입니다. 이 조사는 제가 표본 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울산 시민을 좀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터에 대한 바로 작년에 맥스터 가지고 공론화했고 울산 시민 못 들어간 게 뭐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역 언론에는 적어도 꽤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맥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낮았죠. 전혀 모른다가 57%, 들어본 적은 있다가 31%, 대략 안다가 10%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라고 선선히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가 어떻게든 피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또 굉장히 높고 찬성이 또 다수고 특히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제가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서 나는 의견 없다라고 답했던 소수 응답자 12.4%도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봐봤어요. 이분들도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높아요.
48.1%가 필요는 하대요. 필요하지 않다는 7.7%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제가 선행 연구들 등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 결과 이런 상황에서 인구 비례대로 우리가 정말 신구리 오리고기 때 했던 것처럼 수도권을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많이 넣고, 그죠? 인구 비례대로니까 대표성 있어야 되니까. 울산 좀 넣겠죠? 네, 울산도 광역시니까. 근데 좀 들어가더라도 북구가 많이 안 들어가겠죠. 중구, 남구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론화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실은 공론화의 주제가 무엇이 되더라도 결과는 상당히 뻔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찬성한다.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다. 중립인데 필요는 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근데 인근 지역하고 진짜 그 입지 지역, 동경주하고 경주 다운타운이 또 울산 북구가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공론화의 의의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요. 다소 비판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공론화가 도입된 맥락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정이 탑다운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계속 일으키니까 그 갈등을 해소해보고자 바텀업으로 해보자는 거였는데 이게 바텀업이냐라는 거거든요. 바텀업으로 했다는 모양새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인구 대표대로 뽑았으니까 비례를 줬으니까 그러나 바텀업 방식으로 해봤다라는 정당화 이외에 정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의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사실은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론화는 문재인 행정부 때 처음 된 게 아닙니다. 벌써 여러 번 했고 이제 원자력 말고도 많이 하죠 사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나 인지도가 제고되었다고 볼 경험적 근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이 문제, 원자력 문제,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맥스터 진짜 더 지을까 말까, 경주 사이트에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줄까 말까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기술적인 문제든 뭐 사회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관심이 높고 갈등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 문화적으로 소수인 경주 사람들, 동경주 사람들, 경주 시내 사람들, 울산 북구 사람들 그 정도인데 이 사람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뭘 놓고 갈등하는 것인지 이 이슈가 오히려 인구 비례대로 뽑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필요해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어버린 이 공론화를 통해서는 오히려 지역의 진짜 첨예한 갈등 문제가 더 주변화가 될 위험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3차년도에는 제가 좀 모델 설정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2차년도 제 그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피드백 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론화 기법을 어떻게 더 세련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행 연구들을 쭉 봤어요. 선행 연구들을 보니까 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인구 대표성을 잘 확보할까 진짜 작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만들까 통계적으로 또 학습 정보를 이제 주는데 토론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을 또 어떻게 확보를 할까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줄까 뭐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해온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 세련된 공론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일단 현황을 보기 위해 가지고 그 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리고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본 결과 공론화의 어떤 목표가 과연 지금과 같은 사회적 지형 속에서 달성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좀 더 근본적인 의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의 정당화라고 하는 건 되겠지만, 그렇죠? 탑다운으로 안 했어. 시민들이 결정했어. 그러나 그 이상의 목표가 과연 추구될 수가 있을까? 네. 인구 비례대로 아무리 잘 뽑아도 아무리 우리가 진짜 정말 바텀업으로 뭐 예, 여론조사 안 하고 조작 안 하고 그죠? 예, 자발적으로 스판테니어스하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당성이 있고 받아들이자라는 얘기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게 좀 의문이 생기고요. 앞서 선행 연구로 제가 보여드렸던 김경신과 윤순진 연구가 이미 2014년에 나왔었는데 이게 그동안 이른바 시설 유치 지역하고 인근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공론화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부터 도입됐는데 이 도입을 통해서 적어도 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유치 지역과 인근 지역 간 갈등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소는커녕 잘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차년도 최종 보고서에서는 저는 이 대안적인 공론화 모델을 제언을 할 때 이게 통계적 대표성이나 뭐 정보 제공자 전문성 이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대안적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결정의 정당화가 아니라 정말 당사자 간의 갈등 해소, 진짜 구체적으로 갈등을 놓고서 대립하고 있는 작더라도 그러한 집단들의 갈등 해소에 주목할 수 있는 방식의 공론화 모델들을 주로 이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제시를 하였고, 이로써 이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정책 제언보다는 일단 현황 분석을 하는 자료들을 주로 보여드리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